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9월 22일 오후 1시 3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 주차장에서는 테슬라 배터리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 가장 뜨거운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온라인 생중계는 무려 27만 명이 접속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2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테슬라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단가는 확 낮춘 배터리가 발표될 것이냐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이런 혁신적인 배터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4680이라는 새로운 배터리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배터리에 비해 용량은 5배 크고 출력은 6배 강하며 주행거리도 16% 향상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가격을 25,000달러로 대폭 낮춘 자율주행 전기차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 배터리 대량 생산은 3년이 지나야 하고 자율주행 전기차의 상용화도 3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투자자들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주가처럼 폭주할 것 같았던 테슬라 전기차의 기술 혁신이 무려 3년이나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년 뒤에 저런 혁신적인 배터리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생각보다 더딥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매년 더 작고 더 고성능인 모델이 발표됩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그렇지 못하죠. 배터리 안에는 많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또한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막이 손상되면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배터리는 크기를 줄이고 휘게 만드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전고체입니다. 전고체는 음극과 양극을 오갈 때 통행로 역할을 하는 액체인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는 폭발 가능성은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 전해질만큼 빠르게 리튬이온이 오갈 수 있으면서 불에 타지 않는 고체이면서 가격까지 저렴한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겠죠. 이 같은 이유로 혁신적인 배터리의 탄생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투자자들은 배터리데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발표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것은 없었고 겨우 3년 뒤에 새로운 배터리 출시를 목표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니 주가가 폭락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테슬라의 주력 모델이자 엔트리급 전기차인 모델 3의 경우에도 스탠다드 트림은 50kWh 용량의 배터리와 전기 모터 하나가 후륜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1회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는 350km, 제로백은 5.6초, 최고 속도는 225km입니다. 상위 트림인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트림은 75kWh 배터리가 탑재되고 최대 415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완충으로 대략 350에서 4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경우 가솔린처럼 연료가 떨어지면 근처 주유소에서 바로바로 충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에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주행거리입니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은 모델 3에 100kWh 배터리를 탑재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승객석 바닥에 배터리를 장착해야 하는 공간과 배터리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물리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가장 소형 자동차인 모델 3에 100kWh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공차 중량은 2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입니다. 현재 국내 기준 테슬라 모델 3의 가격은 5,300만원대이고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kWh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8천만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도 이 같은 한계점을 알고 싸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평소 발언을 살펴보면 사람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하겠다. 2024년에는 승객을 태워 화성으로 여행을 떠나겠다. 50년 이내에 화성으로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겨우 값싸고 성능 좋은 배터리 하나 만드는데 3년이 걸린다고 말할 정도면 배터리 기술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배터리 자체 생산이 3년 뒤로 지연된 상황에서 테슬라가 선택한 방법은 전 세계 1위 업체 LG화학의 배터리에 손을 내미는 것 뿐이었습니다. 배터리데이를 하루 앞둔 9월 21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LG화학, 파나소닉, CATL 등으로부터 배터리셀 구매를 늘려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파나소닉은 일본 배터리 기업이고 CATL은 중국의 배터리 기업입니다. 그런데 유독 LG화학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최근 2년간 세계 회사의 성적표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은 25.1%의 LG화학이 1위, 그 뒤로 중국의 CATL이 23.8%로 2위, 일본의 파나소닉이 18.9%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비슷해 보이지만 성장세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LG화학이 최근 2년간 97.4%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CATL과 파나소닉은 각각 마이너스 25.5%, 마이너스 30.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CATL은 LFP, 인산철 배터리 위주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 인산, 철로 이루어진 LFP 배터리가 CATL의 주력이며 가격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 밀도, 즉 배터리의 성능은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ATL은 중국 푸젠성에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 21시 랩을 건설하여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로 석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에 활용한다면 가솔린보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국내 기업들은 니켈 계열 배터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켈 계열 배터리는 보통 니켈과 코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코발트는 안정성을 담당하고 니켈은 배터리의 성능을 담당합니다. 또한 코발트는 비싸고 니켈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코발트를 빼고 니켈만 넣으면 싸고 성능 좋은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럴 경우에 배터리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코발트 함량을 줄이고 니켈 성분을 위주로 한 코발트 프리 하이 니켈 배터리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중국은 이를 뒤집기 위해 코발트가 적고 저렴한 인산철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공들여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니켈 배터리 기술 관련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9월 22일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에너지 분야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연구 결과가 공개되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연구팀은 1회 충전으로 600에서 700km 주행이 가능하고 20년 동안 사용해도 90% 이상 성능이 유지되는 차세대 리튬 2차 전지 양극재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1회 충전당 주행거리, 배터리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배터리 원가의 40에서 45%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바로 이 양극재가 니켈과 코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성능은 좋아지지만 충전 시 양극재에 스트레스가 쌓여 양극재 입자 내부에 미세균열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미세균열은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고 안정성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마지막 20에서 30% 용량을 충전할 때 미세균열이 급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는 원래 용량의 70에서 80%까지만 충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 교수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극재 원자 사이사이에 금속을 끼워 원자 배열 모양을 최적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니켈 포함률이 95%에 이르고 안정적으로 본래의 에너지 밀도를 100%까지 활용할 수 있는 NCX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NCX 양극재는 1회 충전으로 600에서 7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2000회의 충방 전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초기 대비 90%의 안정적인 용량 유지율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를 20년 이상 사용해도 성능 하락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선 교수팀의 이번 양극재가 의미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차세대 배터리로 평가받는 전고체 배터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선 교수팀은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재의 충전 스트레스가 더 클 수 있는데 이 기술은 전고체 배터리에도 똑같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덕분에 9월 한 달 한국의 배터리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21.1% 증가한 7억 3,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현재 폭스바겐, 볼보, 르노, 벤츠 등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 SDI는 BMW, 폭스바겐, 아우디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폭스바겐, 포드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테슬라까지 한국 기업들이 만든 배터리에 주문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최대 고민인 작고 오래가며 가격까지 저렴한 배터리를 한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로 생산해내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